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이에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S&P 500은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미국 성장률은 시장 전망보다는 높았지만 1%대로 둔화됐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네, 당초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시장 예상치가 맞아떨어지면서 미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0.43% 상승했고 나스닥은 0.33%, 그리고 S&P 500은 0.33% 오른 3,046.77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군요. 맞습니다. 미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인 연방 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낮아졌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연 2%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통화정책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FOMC는 12월 10일부터 11일 한 차례가 더 남았습니다. 연준은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경기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리고 금리 인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도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연준 의원 10명 가운데 2명은 금리 인하를 반대하면서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준이 경기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통화 정책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미국의 3분기 GDP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3분기 성장률이 1.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1.6%를 웃돌긴 했지만 그래도 1%대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3.5%를 정점으로 4분기 1.1%까지 둔화됐다가 올해 1분기엔 3.1%로 반등했는데 이후 하락세입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 선방할 수 있었던 건 미국 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덕분인데요. 3분기 소비 지출은 2.9% 증가했고 정부 지출은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 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 3%를 기록해서 2분기 마이너스 1%보다 감소세가 확대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제조업 위축 현상이 실제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만약 미국 GDP가 계속 추락한다면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GDP를 속보치와 수정치, 확정치로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칠레 정부가 다음 달 16일부터 17일 예정됐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자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중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예정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2차 장소가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합의 일정을 발표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